그날 대한민국 마지막 벼랑 끝에 서다.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간신히 뿌리만 남은 작은 풀 한 폭이, 바로 1950년 여름에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전쟁 발발 2달 만에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한반도 대부분을 집어삼켰죠. 서울은 함락되었고 임시수도 대전마저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반도 남동쪽 구석에 자리한 조그만 땅덩어리 뿐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마치 한반도의 꼬리처럼 보이는 그곳, 그 좁디 좁은 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피난민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에워싸는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은 한반도 남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줄기였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고 자유와 공산주의를 가르는 철벽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농업에 종사하던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전선에 투입되었고, 그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충분한 무기도 없이 북한군의 정예병력과 맞서야 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거침없이 진격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수적, 질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마치 찢어진 누더기 같았습니다. 병력은 부족했고 보급은 언제나 끊길 위기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절망의 연속이었죠.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말이 무색하게 다음 날은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북한군이 끊임없이 도하를 시도했고 곳곳에서 침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선은 말 그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눈앞에는 훈련받은 적군이 쉴 새 없이 몰려오고 등 뒤에는 피난민들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소총 한 자루와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비장한 각오뿐. 과연 당신은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절멸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싸웠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낙동강 전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절박했던 방어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와 땀으로 얼룩진 낙동강 전선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마지막 벼랑 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처절하지만 위대한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 낙동강 전선에 타오르다. 1950년 8월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북한군은 이미 대구와 부산을 잇는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 코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방어선은 한반도 남동쪽의 좁은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마치 솥 안에 갇힌 개구리 신세와 다름없었죠. 이 지역을 부산 교두보 또는 부산 방어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이 뚫리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낙동강은 비록 큰 강이었지만 8월의 갈수기에는 수심이 얕아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북한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들은 한반도 전체를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낙동강을 돌파하고 대구와 부산을 점령하여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승리는 이미 자신들의 손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에는 국군과 유엔군, 특히 미군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방어선을 생사가 걸린 선으로 규정하고 이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반도 전체가 적의 손에 넘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유엔군은 아직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북한군의 공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낙동강 전선은 말 그대로 불바다였습니다. 북한군은 강 건너편에서 포격을 퍼붓고 밤에는 소규모 부대가 고무보트를 이용해 강을 건너 침투했습니다. 낮에는 정면으로 탱크를 앞세워 밀고 들어왔죠.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는 바로 대구 북방의 다부동이었습니다. 다부동은 대구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뚫리면 대구는 곧바로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1기병사단이 이곳을 방어했는데 북한군 3개 사단의 맹공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총성이 울리고 포탄이 장렬했습니다. 고지가 몇 번이고 주인이 바뀌는 혈전이 벌어졌죠. 병사들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고 식량과 물도 부족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그들은 오직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는 볼링 L이라고 불린 지역이었습니다. 영천과 대구 사이의 좁은 계곡이었는데 이곳에서 북한군의 T-34 탱크와 미군, 국군의 전차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마치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리듯 북한군 탱크들이 줄지어 밀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이곳에서 국군과 미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북한군 탱크를 한 대 한 대 격파해 나갔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은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끊임없이 뚫리고 다시 메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북한군은 전력을 다해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병사들은 전투 중 쓰러지면 그 자리에 다시 다른 병사들이 메워졌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상처가 나는 몸을 붕대로 칭칭 감아 막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대담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전선이 반드시 버텨줘야 했습니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된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자신들이 전세를 뒤집을 거대한 작전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오직 눈앞의 적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을 겁니다. 기적의 서막, 그리고 반전의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불타오르던 8월 내내, 그리고 9월 초까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멸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어붙였고 방어선은 곳곳에서 뚫리며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9월 초에는 북한군의 총공세인 8월 공세가 정점에 달하면서 방어선 전체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는 거의 포위되었고 부산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진 기적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천 전투에서는 국군 제8사단이 북한군 제15사단의 기습 공격으로 후퇴를 거듭하다가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후퇴는 없다 고 외치며 병사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반격에 나서 결국 영천을 탈환하고 전선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포항 일대에서는 북한군이 동해안을 따라 부산으로 진격하려 했지만 학도병들을 포함한 국군과 미 해병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이를 저지했습니다. 어린 학도병들이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선에 뛰어들어 조국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희생은 낙동강 전선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낙동강 전선은 매 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싸웠습니다. 그들의 정신력은 한계를 넘어섰고 그들의 용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엔군, 특히 미군의 역할 또한 지대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낯선 땅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결코 지켜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처절한 싸움의 배경에는 메가더 장군의 대담한 작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크로마이트 작전, 즉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메가더는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상륙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대부분의 장군들은 인천의 좁은 수로, 거대한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견고한 방어선을 이유로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성공 가능성이 5000대 1이라도 나는 할 것이다 라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됩니다.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향해 진격했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낙동강 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망을, 북한군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후방이 차단되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급은 끊겼고 퇴로마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맹렬히 싸우던 그들의 기세는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낙동강 방어선에 있던 국군과 유엔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밀리고 밀리던 국군과 유엔군은 이제 북한군을 추격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낙동강을 건너 북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반격은 북한군에게 치명타를 입혔고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게 만든 기적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낙동강 전선에서 피 흘리며 싸웠던 수많은 용사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낙동강의 울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낙동강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름 낙동강 방어선이 뚫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수적 열세와 절대적인 불리함 속에서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기적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낙동강 전선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동강 전선의 용사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낙동강 전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내려 했던 것은 바로 자유라는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낙동강의 피 묻은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연대와 희생입니다. 낙동강 전선에는 미군을 비롯한 수많은 유엔군 병사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와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홀로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낙동강은 단순히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격동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강물은 70여 년 전 그날의 피와 땀 그리고 용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 소리 속에서 당시 젊은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져야 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낙동강 전투는 대한민국이 멸망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